아마 열려있는 파일들 중에 기능정이라는 파일 있죠? 엑셀 기능정이라는 파일. 자, 시트 이름은 매크로. 매크로. 저희들 교재는 178페이지. 자, 매크로 용어가 뭔지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자, 아침 6시, 죄송합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입니다. 그래서 그 퇴근하는 동안까지, 출근해서 퇴근하는 동안까지 이런 엑셀의 업무를 본다고 할게요. 글꼴 이름 궁서체, 글꼴 크기 12, 굵게, 기울인 꼴, 밑줄, 그다음에 글자 색깔 빨강, 글꼴 색 빨강, 표준색 영역의 빨강. 자, 1년에 방금 제가 6개의 명령을 클릭한 거거든요. 그럼 1년에 이 6개의 명령을 몇 번쯤 하고 가냐면 한 1000번쯤 하고 퇴근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1000번쯤 한다고. 반복적인 일이죠. 사람이 되게 싫어하겠네요. 그래서 몇 번 그런 과정들을 반복적인 과정들 몇 번 진행하는 과정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귀찮고 불편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막연히 무슨 생각? 저 6개의 명령이 한꺼번에 실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클릭 동작 한 번으로 예를 들면 6개가 한꺼번에 실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개념을 매크로라고 합니다. 즉 사용자 입맛에 맞는 명령을 매크로라고 그러는데 사용자 입맛에 맞는 명령을 내가 만들어 쓴다는 이야기인데요. 만들어 쓰겠다. 그런데 엑셀 프로그램상에 없는 내용을 만들어 쓸 수는 없고 엑셀상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명령을 만들어 쓰겠다는 의미를 우리는 매크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매크로. 혹시 매크로라는 용어 들어보신 적 없어요? 유수나 이런 데서. 사회 유수 안 보세요? 혹시 저기 경상남도 도지사 김경수 씨라고 하는 분이 잡혀간 이유가 있잖아요. 그때 저 용어 나오지 않았나요? 매크로. 시간이 좀 되어서 오래돼서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때 그 매크로가 이 매크로거든요. 컴퓨터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똑같죠. 컴퓨터상에서. 그거 명령 조합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매크로라고 해야 한다고. 그래서 여론, 그때 그게 아마 여론 조작인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좋아요 계속 누르잖아요. 여러분들도 좋아요 누르는 위치, 여러분 모니터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똑같은 위치에 뜨잖아요. 화면 배율 100%면. 계속 그 자리에서 클릭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러면 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뭔가 할 수 있거든요. 자, 제가 거기까지 설명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고요.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도전해보시고. 그게 불법은 아닙니다. 매크로를 만든다는 게 불법이 아니고요. 거기에 담기는 내용이 불법이라고요. 여론 조작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걸 만드는 게 불법이 아니다. 자, 어찌됐든. 자, 그럼 일련의 과정을 이제 내 입맛에 맞는 명령을 만들겠다는 게 매크로라면, 그럼 매크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될까요? 매크로 만들려면 화면상에 개발 도구 탭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집에 가시면 여러분들 아마 거의 대부분이 이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이거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 178페이지에 아주 그림이 잘 나와 있으니까 집에 가서 세팅을 하시고요. 시험장에서는 이 설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시험장에서는 이 설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개발 도구 탭이 지금처럼 화면에 나타나 있을 거라고 제 화면 기준. 자, 이거 나타내는 방법은 자, 파일 탭에 그 교재에 있는 그림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집에서 이렇게 하시라고요. 옵션 창이 이렇게 나타나면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는 곳에 가시고 그리고 두 개의 영역인데 오른쪽 영역에 리본형 메뉴 사용자 지정이라는 부분에 여기 개발 도구 탭이라는 녀석이 원래는 체크 해제되어 있습니다. 원래 체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확인하시면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기까지만 원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엑셀은. 예? 그래서 요걸 여기에 뭐가 내가 매크로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2번 사용자 지정에 개발 도구를 의도적으로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개발 도구 탭이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야 내 입맛에 맞는 명령을 만들 수 있다. 자, 명령 만드는 방법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시험량은 아닙니다. 시험량이 좀 이따 교재를 통해서 할 테니까 실습 문제를 통해서 일단 매크로 개념부터 한번 잡아봅시다. 일단 데이터가 있는 셀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쭉 저 따라오세요.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에 매크로 키로 매크로 키로 클릭. 자, 매크로 키로 매크로 즉 명령에는 이름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셀스시 혹시 약간 뭐 오타가 생기고 뭔가 잘못되었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저 따라오세요 쭉. 자, 저장 위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통합 문서 요 파일에 저장하겠다. 그 바로가기 키가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바꾸면 시험에 나오는 공식 명칭이니까 단축키라는 표현 쓰지 않는다고요. 다 바로가기 키라고 쓴다고 그랬습니다. 첫 시간에. 그 다음에 설명을 만드실 때는 설명 달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 우리가 명령에서 셀 포인트, 즉 셀의 위치를 옮기는 것도 하나의 명령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이 작업해야 될 내용 중에는 6개의 명령이 실행되면 좋겠다는 그 내용 속에는 셀 포인트를 옮겨야 될 내용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셀 포인트 옮기지 말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확인. 자, 우리가 필요한 명령은 글꼴 이름 공서체. 뭐 좀 틀리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제 화면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게 매크로라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공서체. 글꼴 크기 12. 굵게. 기울인 꼴. 밑줄. 그 다음 글꼴색. 빨강. 그럼 6개 명령이 조합된 거 맞죠? 그럼 조합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기록에 남길 게 없겠죠? 그럼 중지하셔야 됩니다.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에 아까 시작할 때 매크로 기록이라고 하는 자리가 기록 중지로 지금 바뀌어져 있을 거거든요. 이거 다시 누르면 매크로 기록으로 바뀔 겁니다. 기록 중지 꼭 하셔야 돼요. 꼭. 꼭. 이렇게. 자, 매크로라는 녀석은 저기 명령이잖아요. 명령의 근본적인 취지는 존재 이유는 실행하려고 존재하는 거잖아요. 명령 실행. 그럼 실행하려면 실행할 대상이 있어야 되겠네요. 뭐, 셀 선택, 셀 범위나. 그리고 실행하는 방법. 자, 첫 번째 개발 도구에 코드 그룹에 매크로 창을 엽니다. 매크로 창을 엽니다. 그리고 셀 서식이라는 이름의 매크로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실행, 클릭, 클릭하세요. 그러면 뭔지 느낌이 오세요? 뭐 좀 여러분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고 뭐 이상하게 나오더라도 그냥 제 거 보시고 아 이게 매크로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자, 명령이라는 녀석은 보통 이런 단추가 있어서 이 단추를 클릭하면 명령이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매크로도 명령이니까 단추라는 게 있어야 되겠네요. 자, 개발 도구에 컨트롤 그룹에 삽입 그리고 양식 컨트롤의 맨 첫 번째는 요겁니다. 단추 가로 열고 양식 컨트롤 가로 닫고. 이게 매크로와 여러분이 만드신 명령을 연결시킬 수 있는 단추입니다. 클릭. 그리고 빈 공간에 가셔서 가는 십자 모양이죠. 이건 삽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포인트. 즉 직접 그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클릭 드래그. 자, 그래서 이 녀석의 특징은 매크로 연결 지정 창이 화면에 바로 나타나고요. 어떤 매크로 이름을 연결할 거냐면 셀 서식의 이름에 매크로를 연결할 겁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다음 모양새를 보시면 이게 셀 안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수업 중에 개체라는 표현을 한다라고 철시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단추 1, 2에 마우스를 돌려서 I자 모양이죠. 클릭하면 커서가 놓이겠죠. 그럼 기존에 있던 내용 지우시고 의미 있는 문구를 달죠. 셀상에 들어가지 않는 이런 내용물들을 개체라 그러고 그중에 이름을 달자면 뭐 단추 개체, 자, 컨트롤 개체, 뭐
빠져나가실 때는 이메일 셀을 클릭해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요. 제 화면 보세요.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가져다 대시면 단추 위에 손가락 모양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요건 매크로 실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명령 실행이니까 실행할 대상이 있어야 되겠네요. 범위 설정하시고 마우스 포인터 올려서 손가락 모양의 상태일 때 클릭. 하면요. 됐습니다. 아, 조금 실행이 안 되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제 화면 보고 넘어가세요. 자, 우리 나중에 실습할 때 제대로 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단추만 있는 게 아니고 도형도 있습니다. 도형도. 자, 도형은 여기서 삽입합니다. 삽입. 자, 삽입에 일러스테이션 그룹에 여러분도 모양이 조금 틀릴 겁니다. 도형 단추가 여러분 좀 크게 나와 있고 저는 좀 작게 나와 있죠. 자, 도형. 그리고 마음에 드는 도형이 있으면 도형 하나 선택하시고 물론 이름이 다 나타날 겁니다. 이름 확인하시고 선택. 그리고 여기도 시트상에 이렇게 포인트가 되시면 가는 십자 모양이 나타날 건데 이게 삽입, 직접 그리세요라는 이야기입니다. 삽입이라는 의미입니다. 삽입. 자, 클릭 드래그. 자, 이 녀석의 특징은 뭐냐면 앞에 단추처럼 매크로 연결 지정창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요. 나중에 수동으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도형에 텍스트 입력하실 때는 마우스 포인터 올려두시고 양방향 화살표의 이 포인터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텍스트 편집. 그러면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 거릴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죠. 여기에 필요한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그러니까 커서가 깜빡깜빡거린다. 지금처럼 이렇게 블럭이 범위가 설정되어 있다. 텍스트에.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텍스트 편집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텍스트 편집. 그 다음 바깥쪽 테두리를 이렇게 도형 테두리를 클릭을 하시면 양방향 화살표 포인트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블럭이나 커서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 상태를 도형 선택이라고 합니다. 도형 선택은 도형 안에 있는 글자까지 포함을 해서 도형 선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어쨌든 그 마우스 포인트가 양방향 화살표인 이 포인트 상태에서 이번에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우리가 이걸 바로가기 메뉴라고 그랬습니다. 이기를 미니 도구 이런 형태를 미니 도구모음이라고 그러고요. 그 중에 매크로 지정이나 메뉴 보이세요? 수동으로 연결합니다. 도형은 클릭 그리고 셀 서식이라는 이름의 매크로 이름 선택하시고 확인 그리고 빠져나오고 싶다 이메일 셀을 클릭해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범위 설정하시고 명령 실행할 대상 선택하시고 마우스 포인터 도형에 올려두시고 클릭. 자, 그래서 방금 실행이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의도한 대로.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우고 다시 만든다는 게 시험 준비라 그랬죠. 그냥 일단 지우는 걸 좀 설명을 드리면 개발 도구에 코드 그룹에 매크로 지우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이름의 매크로 선택하시고 삭제. 정말 지우겠습니까? 당연히 지우겠다. 예. 그러면 다시 매크로 창을 열어보시면 보이지 않죠? 삭제되었다 그죠? 편집하면 안 되냐고요? 잠깐만요. 아, 여러분 누르지 마세요. 제가 옆에 편집이라는 게 있는데 편집하면 안 되냐고요? 가능하시면 편집하세요. 가능하시면. 이런 창이 나타날 건데 이거 지금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건 저희들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고 자, 그 다음 기본 엑셀 저장 형식 첫 시각에 엑셀, 엑셀에서 요게 엑셀 파일의 기본 형식입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처럼 매크로 기능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는 파일이다 라고 했을 때 저장은 어떻게 하느냐? 기본 저장 형식의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다 저장하냐고요? 자, 파일에 실제 저장은 안 할 겁니다. 내보내기 파일 형식 변경. 그래서 요게 엑셀, XS 통합 문서에서 요런 아이콘에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장하고요. 매크로가 포함된 파일은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라고 해서 XLSM이라고 하는 파일 형식에 저장합니다. 이 M자가 매크로의 M자입니다. 그리고 아이콘을 보시면 기본 아이콘에 리본 메뉴에 느낌표가 들어가 있는 요런 꼴로 나타나 있죠. 혹시 이 두 개의 아이콘을 오늘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이 두 아이콘 오늘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니까 물어보겠죠, 제가. 제 수업 스타일 아시잖아요. 따라오지 마시고 그냥 제 화면 보세요. 이미 보셨잖아요, 이거. 이거 보셨잖아요, 이거. 그리고 이거 열 때 이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수업 중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집중이 필요하다고요. 이미 수십 번, 수십 번 보셨으면 수십 번. 이 아이콘 두 개. 아, 실제 저장 안 할 겁니다. 아이콘만 좀 알아두시고요. 왜? 시험에, 일단, 실기 시험에 나오는 파일 형식이 이거라고, 이거. 예? 이거. 그 다음에 엑셀을 배웠으니까 기본 저장 형식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당연히. 요거. 뭐 필기에서는 이제 좀 더 많은 걸 알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실기는 이 두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백, 뒤로. 자, 그 다음, 음, 잠시만요. 아, 여러분들은 그냥 제 화면 보세요. 보세요. 제 화면 보시고. 제가 방금 우리 실습하셨던, 하고 있는 이 파일을 열려고 합니다. 엑셀 기능쟁이 파일을 열려고 합니다. 자, 교재 몇 페이지 보시냐면, 195페이지 봅니다. 195페이지. 거기에, 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경험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을 건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면, 저 노란색 띠 모양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노란색 띠 모양. 알림창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저게 경험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아마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사실은 좀 읽어보시기 좋긴 한데,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매크로 형식으로 저장한 파일을 여실 때는, XLSM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저장한 파일을 열 때는, 기본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왜? 매크로 바이러스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바이러스 문제는 보안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내가 그럼 여기 있는 이 파일에 있는 매크로 기능을 쓰고 싶다 그러면 컨텐츠 사용을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게 교재 첫 번째 그림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시험은 매크로 파일 형태로 나타날 건데 매번 파일, 그럼 우리가 실습을 하거나 하실 때 매번 이 파일 형식을 열 때마다 이 노란색 띠 모양이 나타나는 게 귀찮고 불편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자, 여기 있는 매크로 사용하시려면 꼭 컨텐츠 사용 눌러주셔야 됩니다. 우리 나중에 실습하실 때는. 이렇게. 그럼 사라지거든요. 그럼 다음에 열 때는 이제 다시 안 물어보는데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새로운 파일을 열 때마다 계속 물어볼 거라고요. 귀찮고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시험은 이 물어보는 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보안 설정이라 해서 개발 도구 탭에 저 따라오세요. 문제인 나와 있는 대로 설명드립니다. 코드의 매크로 보안 195페이지 두 번째 그림입니다. 그런 노란색 띠 모양이 나타나지 않게끔 하는 방법 매크로 보안 그리고 196페이지 그러면 보안 센터라는 창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교재 196페이지입니다. 매크로 설정에 아마 원래 기본값이 요건데 여러분 앉으신 자리에 아마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혹시 여기 두 번째 항목, 저처럼 두 번째 항목이 설정되어 계신 분들이라면 네 번째 항목으로 설정하세요. 네 번째 항목. 집에서도 이렇게 설정해 두시고 요건 시험장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거기 매크로 아니, 개발 도구 탭 화면에 표시하는 거고 요건 시험장에 가시면 이미 세팅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시험 환경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해주셔야 될 거라는 겁니다. 기출문제 같은 거 연습하실 때. 그래서 오늘부터 그 2권 실기 교재 2권 있잖아요. 그 기출문제 문제 푸세요. 예? 오늘부터 계속 푸세요. 푸시고 안 되는 게 있으시면 일단은 지금 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목요일까지 계속 질문하시고 그 수업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냐고요? 제 연락처 아시잖아요. 그 제가 일부러 드린 거잖아요. 끝나고 나서 모른 척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자격증 합격하실 때까지 제가 질문 다 받아줄 겁니다. 물론 적답을 못 해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지 않거나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답변 다 드릴 테니까 자격증 합격하실 때까지 계속 질문하세요.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내가 뭐 문자 보내는데 뭐 제가 화를 내고 있는지 짜증을 내고 있는지 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하시고, 괜히 그거 가지고 부담 갖고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그냥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똑같은 질문 세 번씩 한다.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는 정말 화낼 줄 모릅니다. 어쨌든 질문하세요. 연락 잘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팅해서 항상 하시고, 이권에 있는 그 문제 오늘부터 이제 계속 푸세요. 아, 그리고 잘 안 되는 게 있으시면 때 묻은 일본 교재에 가서 기능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신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내일이나 아니면 내일이나 한번 더 말씀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실기 부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다음 요거 매크로 보안이라는 그 외에 여러분들 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문제 그 실습하실 때 또 노란색 띠모에 나타나서 제가 콘텐츠 사용 누르세요라고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 거 나타내기 싫으시면 그건 시험과 상관이 없긴 한데 요 메시지 표시줄에 차단된 내용에 대해서 정보 표시 안 하면 요 옵션 체크하시면 됩니다. 요거 체크해 두시면 그런 거 나타나지 않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근데 꼭 필요한 건 이겁니다. 매크로 설정이고요. 요건 그냥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뭐 노란색 띠모에 나타나면 컨텐츠 사용이라 눌러주시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제 일단 뭐 요렇게 집에 설정해 두시면 안 나타날 겁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자 어찌됐든 뭐 그렇게 우리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우리는 자 그러면 매크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다 해드린 것 같네요. 만들어서 작성하고 지우는 거에 설명을 드렸으면 자 교재를 가지고 시험 준비를 해봅시다.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 179페이지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이제 두 개의 파일이 남았나요? 그 가운데쯤에 이론 폴드 가운데쯤에 기타 작업 XLSM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열기. 자, 저희들 교재 178페이지. 어, 이것도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이거 뭐, 너무, 100%, 99.9%다 맞추셔야 됩니다. 이제 매크로 문제는. 이 내용 다 하시고 나면. 자, 진행할게요. 매크로 1시트의 표 1에서 마음속으로 같이 좀 읽으세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죠. 자, 동그라미 1번 위에 있는 내용 읽었습니다. 굵게 표시되어 있는 거. 현재 통합 문서의 작성, 저장이라는 의미고요. 다음, 실행까지 하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문제 있었네요. 자, 동그라미 1번. I4에서 I14, 죄송합니다. N4에서 N14 영역의 셀 범위에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실행하시오. 자, 평균 계산하려면 다 더해서 나누는 방법도 있죠. 합계 나누기 개수라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문제 아마 첫 번째 삼각 매크로 이름은 평균, 두 번째 삼각형 에버리지 함수 사용. 평균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발생 건수의 평균입니다. 자, 평균 계산할 때 에버리지 함수 쓰라고 나오네요. 자, 앞에 봅니다. 그럼 여기 평균 계산해야 될 범위가 요만큼이죠. 오케이, 요만큼. 그래서 자, 시험이니까 주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능 적용할 평균이라는 함수를 작성할 범위 바깥쪽 임의의 셀을 선택합니다. 아무 곳이나. 요 범위를 벗어나면 됩니다. 아무 곳이나. 선택하시고 그 이유는 여기다 두고 시작을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행을 시켰을 때. 그걸 아예 미연에 방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시험이니까. 자, 임의의 셀을 선택하시고 배우신 절차대로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창이 나타나면 매크로 이름이 있었죠. 평균. 자, 시험 문제에서는 바로가기 키에 대해서 언급이 따로 없고요.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설명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저장 위치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게 동그라미 1번 위에 보시면 현재 통합문서의 작성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게 현재 통합문서의 저장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기본값은 설정이 돼 있잖아요. 현재 통합문서라는 게. 그러니까 이름만 주시고 나머지는 기본값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불필요한 동작 하지 마시고요. 자, 하시도 약간의 불필요한 동작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대동님 하지 마시고, 자, 확인. N4셀 선택. 약간의 불필요한 동작이 뭐냐면 내가 N4 했을 때 근데 잘못 여기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방향키로 이거 옮기셔도 상관은 없다고. 약간의 그건. 자, 이꼴. 평균 구하는데 일반적인 식이 아니라 함수명을 통해서 하겠다. 에버리지. 문제 그렇게 나와 있었으니까 가로 열고. 그 다음 데이터는 1월부터 12일까지의 데이터라고 그랬죠. 1월부터 인접해 있으니까 범위 설정.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예? 바라 요인별이 되겠죠. 그 정도 눈치는 있겠죠. 상대 참조,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 번. 끝. 기록 중지 꼭 누르셔야 됩니다. 꼭, 꼭, 꼭. 자, 그 다음 밑에 참고 표시 갈게요. 그 2번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 참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셀 포인트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화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되어야 정답으로 인정돼. 자, 앞에 보면. 그러면 이 평균값이 없어야 됩니다. 일단은. 지울게요. 셀 포인트 어디 있든 상관없이. 잠깐만요. 너무 성급했군요.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1번 네 번째 삼각형 보겠습니다. 조금 성급했습니다. 제가 마치는 시간까지 정신을 못 차리군요. 죄송합니다. 네 번째 삼각형 봅니다.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 시트의 C18에서 D19 영역에 생성하고 삽입하고 텍스트를 평균으로 입력한 후 단추를 클릭할 때 평균 매크로 시행되어 설정하시오. 자, 그러면 자, 개발 도구에 컨트롤,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 양식 컨트롤 클릭. 그리고 자, 제 화면 잠깐 보실래요? 여기 B18셀을 4등분 하시고 잠깐만 제 화면 보면 아까 우리 그냥 삽입하셨잖아요. 자, 4등분 합니다. 그리고 좌측 B18셀 4등분 눈으로 눈짐작하고 4등분 하시고 좌측 상단쯤에 포인트 두시고요. 잠깐만요. 문제에서 딱 맞추셔야 되거든요. 이때 필요한 키가 뭐냐면 왼쪽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들어갑니다. 왼쪽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그 범위 안에 딱 맞아 떨어질 겁니다. 이때 Alt 키 씁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Alt 키. Alt 키. 됐습니까? 그러면 매크로 지정 연결창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서식이라는 이름의 죄송합니다. 평균이라는 이름의 매크로 선택하시고 찾아서 평균 그리고 확인. 그러면 여기 단추에 있는 텍스트도 평균이라고 설정하라 그랬죠. 단추 1 위에다 포인트 두시고 I자 모양일 때 클릭. 기존에 있던 텍스트 지우시고 평균 빠져나갈 때 임의의 셀을 클릭해서 빠져나간다. 자, 2번 밑에 참고 표시 가겠습니다. 셀 포인트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되어 정답으로 인정됨. 자, 기존에 있던 그 평균 값은 지울게요. 일단 딜리트 키. 그리고 셀 포인트 어디 있든 상관없이 평균이라고 하는 단추를 누르게 되면 클릭하면 여기에 평균 값이 나타나야 된다. 됐습니까? 됐어요? 네. 그리고 저장 사이사이에 컨트롤 S. 자, 잠깐만요. 매크로의 의미를 한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누가 쫓아와서 원본 데이터 이 숫자 1월부터 12월까지의 이 숫자 값 입력이 잘못되었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수정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다시 평균값을 계산하려면 정상적인 절차는 N4셀을 선택하고 이꼴 입력, 에버리지 입력, 함수명 입력, 가로 열고 셀 범위 선택,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자동 체크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절차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누가 와서 원본이,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원본이 또 잘못되었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원본 또 고쳤을 거 아니에요. 새로 수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하고 또 평균을 계산하는 기본의 절차는 다시 뭡니까? 기존에, 물론 바꾸면 원본에 그 수식에 나타나긴 하지만 정상인 절차는 저기 평균값 부분에 다시 셀 선택해서 다시 에버지 입력하시고 또 자동 채점 써야 되잖아요. 똑같은 행동이 반복되는 거 이해되세요? 수식 작성 드래그 똑같은 행동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어 놨습니까, 지금? 단추 연결시켜 놨잖아요. 매크로라는 걸 만들어 놨잖아요. 그 동작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회사에 가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요. 일보 작성. 그다음에 주마다 작성하는 형식들, 서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월말 되면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연말 되면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일련의 동작이 업무가 동일하게 나타나잖아요. 그걸 원래 매크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쉬운데 실제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건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은 그냥 매크로라는 기능의 그냥 소개 정도입니다. 이 문제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싶으시면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까 보셨죠? 뭐 이상한 코드 나오는 거, 이상한 막 나오는 거 보셨잖아요. 영어 단어 나오는 거. 그게 코딩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내 개인이? 아니요. 회사에서 돈을 받았어요. 그 교육비가 너무나 비쌉니다. 혹시나 그럴 사항이 닥치면 회사에 지원금을 받아서 교육을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디테일한 걸 만들려면 그런 코드를 건드려야 되고 우리는 지금 그냥 소개 정도는 소개 정도 시험은. 그래서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사항이란 거예요. 자, 두 번째 갑니다. 동그라미 2번. B3에서 B14, T3에서 T14 떨어져 있는 범위 두 개네요. 여기와 여기 컨트롤 기용해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채우기색, 표준색, 뭐 서식 얘기네요. 채우기색, 표준색. 여기. 파랑으로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매크로 이름은 서식. 자, 여기까지만 읽고 진행할게요. 셀 포인트 D열과 D 부분과 이 B 부분, B열 부분을 자, 이거. 기능 적용할 범위 바깥쪽 이메일 셀을 선택한다. 그런 다음에 개발 로그 탭에 매크로 기록. 여기도 설명 한 번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매크로 이름은 서식. 문제 거기까지 나와 있고요. 바로 가기 설명 없죠. 설명에 대한 부분도 내용이 없죠. 비워두시고 매크로 저장 위치는 문제 첫 부분에 현재 통합문서에 저장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거 확인하시고 매크로 이름만 작성하시고 나머지는 기본값 이렇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B4에서 B14, B3에서 B14 영역과 이렇게 약간 잘못한 건 상관없다고요. 왼쪽 컨트롤 키 D3에서 D14 영역에 홈 탭에 채우기 색, 표준색 영역에 파랑, 색깔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그리고 끝났죠? 개발 도구 탭에 기록 중지 꼭 누르시고 꼭. 자, 누르세요, 다들. 잘 되든 잘못되든 누르세요. 잘못되면 처음부터 다시 하시면 되니까 지우고. 자, 두 번째 삼각형, 도형 사각형, 직사각형을 동일 시트 F18에서 G19 영역에 생성하고 딱 이 범위에 딱 맞추셔야 되거든요. 그때 필요한 키가 Alt 키라는 겁니다.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한 후 도형을 클릭할 때 서식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그러면 삽입, 일러스테이션, 도형. 자, 이 많은 도형이 어디냐고요? 사각형이라는 영역을 주잖아요. 사각형, 기본 영역, 도형, 기본 도형, 뭐, 요렇게 정도 줍니다. 그럼 거기 가셔가지고, 이제 나머지는 하나하나 찾으셔야 됩니다. 직사각형. 마우스 포인트 올리시고, 이름 확인하시고, 직사각형. 클릭. 그리고 F18. 자, F18 셀을 4등분합니다. 셀 하나만. 그리고 좌측쯤에 포인트 올려두시고, 왼쪽 알트키. 그리고 클릭 드래그. 그리고
이건 수동으로 연결합니다. 일단 텍스트부터 입력합시다. 자, 도형에 텍스트 입력하실 때는 아까 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텍스트 편집이라는 기능을 설명했는데 아니요. 그냥 도형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엔터 칩니다. 엔터. 우리는 엔터. 도형 편집, 텍스트 편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엔터 쳐서 입력하면 그럼 커서가 깜빡깜빡거리죠. 이 상태에서 셀 서식이라는 이름의 텍스트를 입력을 하시고 자, 빠져나오실 때 텍스트 편집 상태 빠져나가겠다. ESC 그리고 엔터. 텍스트 편집. ESC 엔터. 텍스트 편집. 그 다음 도형 선택. ESC 누르시면 도형 선택. 커서나 블럭이 없죠? 도형 선택. 그럼 텍 안에 있는 텍스트가 선택. 그럼 ESC를 누르면 뭐가 된다고요? 도형 선택도 해제가 된다고요. 그 기능에서 해제라는 게 ESC고 마우스 포인트 이렇게 올리시면 올려서 클릭하면 도형 선택.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수동으로 연결 지정합니다. 매크로 지정. 그리고 서식이라는 이름의 매크로 선택하시고 확인. 이렇게. 그리고 빠져나오는 건 이미의 셀을 클릭해서 빠져나온다. 자, 그러면 자 2번 밑에 참고 표시 셀 포인트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 시행돼야 정답으로 인정돼. 자, 그럼 여기 원래 채우기 색깔이 없었죠? 이 두 군데. 일단 없애버립시다. 뭐 아니면 다른 색깔로 하시든지. 그리고 셀 포인트 어디 있든 상관없이 도형을 클릭을 하면 서식 매크로가 실행되어야 된다. 됐습니까? 저장. 자, 잠깐만요. 잠시만요. 자, 일단 주의사항을 몇 가지 좀 드릴 겁니다. 잘못돼 처리하는 방법. 일단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는다. 당연히 매크로 창을 열어서 여기 삭제해서 처음부터 다시 만든다. 됐습니까? 매크로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는다. 지우고 다시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 기록 중지를 안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크로 문제가 거의 시험 순서상 봤을 때 시험지의 문제 순서상 봤을 때 그 끝부분에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록을 하다 보면 기록 중지를 안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모든 걸 다 기록을 합니다. 매크로 작업 끝났는데 지금 기록 중지를 안 누르면 계속 기록을 하거든. 그럼 이 녀석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거래, 기록하는데. 이 녀석이 능력이 한계가 있을 거래, 기록하는 능력의 한계가. 한계에 도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컴퓨터 뻗어버립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컴퓨터. 그러면 왜 됩니까? 재부팅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감독관에게 꼭 이야기를 하고 재부팅을 하셔야 되고요. 재부팅을 할 때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는 문제라 했잖아. 그럼 내가 문제를 처음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문제를 풀이를 해왔다면 그 사이에 저장 버튼 한 번도 누르지 않았다. 내가 풀이한 내용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사이에 꼭 저장을 하시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던 게 그것 때문입니다. 사이사이에 저장하시는. 그걸 일부러 습관화드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 있고요. 그래서 꼭 기록 중지 꼭 누르시고 잘 되든 잘못되든 잘못되면 기록 중지 누르시고 새로 만드시면 되니까. 자, 그 다음 잠깐만요. 아직 끝 아닙니다. 자, 마우스, 자, 이거 이제 크기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매크로 지정 연결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매크로 두 개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마우스 포인트 올리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리고 빈 공간을 클릭해서 텍스트 잘못되고 클릭. I자 모양일 때. 그래서 내용 수정.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빠져나올 때 ESC. 자, 다시 마우스 포인트 올려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자, 그럼 크기 조정은 어떻게 하냐고요? 자, 마우스 포인트 클릭. 자, 실수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크기 조절 포인트 맞죠? 예? 이거 크기 조절 포인트잖아요. 여기. 이때 무슨 키? Alt 키 쓰시면 됩니다. 이때. 왼쪽 Alt 키. 누른 상태에서 크기 조절하면 행 높이나 열 높이 이렇게 딱 맞아서 들어갈 겁니다. 됐습니까? 왼쪽 Alt 키. 그렇게 조정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 자, 매크로 연결은 어떻게 해? 자, 빠져나올 때 작업 끝났다 빠져나옵니다. 자, 매크로 연결은 어떻게 하냐고요? 자, 수정은 어떻게 하냐고, 이름 연결은. 자,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수동으로 매크로 지죠. 이렇게. 그래서 필요한 매크로 이름 선택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클릭, 그리고 빈 공간 클릭. 어쨌든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매크로 지정. 요것들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크기 조절하실 때 왼쪽 그때도 Alt 키 이용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딱 셀 범위 맞추는 키가 Alt 키입니다. Alt 키 요거. 자, 그리고
아니요, 이제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자, 시험의 유형은 수식 문제 하나, 간단한 수식 문제 하나, 그 교재 방금 했던 거. 그 다음에 세일 서식 꾸미는 거 하나. 그러니까 이미 수식이나 세일 서식 꾸미는 건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냥 매크로 기능만 잘 진행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제가 99.9%다 맞추셔야 된다고 했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이런 이야기 다 이제 머릿속에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물론 우리 교재에 제 풀이 방법과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제 풀이 방법과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제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저도 뭐 교재에 있는 걸 생각 안 한 건 아닙니다. 아닌데, 사실은 교재에 있는 것보다 제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제 방법대로 하세요. 교재에 있는 방법보다. 자, 제 수업의 내용을 안 들으시고 오시면 꼭 좀 물어봅니다, 이걸. 그래서 그냥 제 수업대로 하시라고 저는 당부 드릴게요. 자, 매크로 30대, 죄송합니다. 매크로 20대로 가겠습니다. 교재 185페이지. 자,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전체 설명해 드렸으니까. 자,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크로 20의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매크로를 현재 통합문서에 작성, 저장까지 하고 실행까지 해보죠. 실행. 자, 1번. 이 사에서 이 팔 영역의 총점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실행하시오. 매크로의 이름은 총점, 총점 계산, 총점은 소양 인정 플러스 직무 인정. 함수 쓰는 게 아니네요. 플러스 연산자 쓰라는 이야기네요. 자, 여기까지 일단 그러면 셀 포인트, 기능 적용할 범위 바깥쪽 위치에 셀 포인트 위치하시고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 매크로의 이름은 문제 있었죠? 총점 입력. 나머지는 기본값 확인. 이 4셀 선택하시고 이꼴 소양 인정 상대 참조 플러스 직무 인정 상대 참조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 번 끝. 그 다음 기록 중지 꼭 누르셔야 됩니다. 기록 중지 잘 되든 잘못되든 기록 중지 꼭 누르시고 자, 세 번째 상황 개발 도구 탭 삽입 양식 컨트롤 단추 한 개, 도형 한 개, 삽입하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단추를 동일 시트 A 10에서 B11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총점으로 입력한 후 단추를 클릭할 때 총점 매크로 시행되어 설정하시오. 자, 개발 도구, 컨트롤, 삽입, 양식 컨트롤에 단추 양식 컨트롤 클릭. A10 셀 좌측쯤에 상단에 포인트 두시고 딱 한 번만에 맞추려고 합니다. 이때 왼쪽 Alt키를 이용하시면 딱 범위에 맞출 수 있다. A10B11 영역의 생성 삽입 그리고 단추나 매크로 연결 지정창이 화면에 바로 나타난다. 총점이라는 이름의 매크로 선택하시고 확인. 자, 텍스트 클릭 I자 모양일 때 커서 놓으시고 기존에 있던 내용 다 지우시고 총점이라고 텍스트 입력. 빠져나오실 때 ESC키나 이메일 셀을 클릭해서 빠져나온다.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 A3에서 이 파일 영역의 모든 테두리 아마 여기에 모든 테두리 이거죠. 모든 테두리 요렇게
기록을 하는, 적용을 하는 매크로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매크로 이름은 테두리. 자, 셀 기능 적용할 범위 바깥쪽 이메일 셀을 선택을 하시고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 매크로 기록 창이 화면에 나타나면 매크로의 이름은 테두리. 그 다음 나머지 세 개는 기본값, 그리고 확인, 자, A3에서 이 파일 영역에 대해서 홈, 글꼴, 테두리 목록 단추 눌러서 모든 테두리. 끝. 꼭 기록 중지 꼭 누르셔야 됩니다. 개발 도구 탭에 기록 중지, 기록 중지. 그다음 이번에 두 번째 삼각형 도형 기본 도형 빗면 동일 시트에 D10에서 E11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테두리로 입력한 후 도형을 클릭할 때 테두리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도형 하나, 단추 하나 무조건 그렇게 나옵니다. 도형, 자, 어디에? 기본 도형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빗면. 지금은 시간 관계상 그냥 저 따라오시고요.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이름, 도형의 이름 확인하시고, 빗면 클릭. 그리고 D10 셀 4등분 좌측 상단쯤에 셀 포인트 위치하시고, 왼쪽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그러면 주어진 범위에 딱 맞출 수 있다. 이건 수동으로 연결합니다. 나중에. 자, 텍스트부터 입력할게요. 도형의 텍스트 입력할 때 엔터. 테두리 텍스트 입력을 하고, 텍스트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가겠다. ESC 그리고 도형에 마우스 포인트 올려두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자 수동으로 연결합니다. 매크로 연결 지정 테두리라는 이름의 매크로 선택하시고 물론 시험 지금 제 화면처럼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니고요. 없거나 한 개 좀 있거나 두 개 있거나 뭐, 한 개나 두 개 있거나 뭐 그렇겠죠. 자, 확인. 자, 빠져나가는 건 선택 상태에 빠져나간 건 ES 키를 누르시거나 기능 해제 아니면 이메일 셀을 클릭해서 빠져나온다. 자, 그러면 자, 참고 표시 셀 포인트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돼. 자, 그럼 일단 총점부터 확인해 볼까요? 순서 상관없는데. 자, 총점 지우시고 셀 포인트 어디 있든 상관없이 총점 클릭. 제대로 나오네요. 어, 테두리 없음 설정해 보시고 셀 포인트 어디 있든 상관없이 테두리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테두리가 나와야 된다. 저장 잘 되지 않으면 지우고 다시 만드셔야 된다. 됐습니까? 여기 답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매크로 3시트로 이동할 거고요. 교재 190페이지고 한 5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총 이익금액 계산하면 그, 자, 셀 포인트 임의 곳에 두시고,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 매크로의 이름은 이익금액, 자, 나머진 기본값 확인, F4 셀 선택, 이꼴, 판매 금액 참조, 상대 참조 마이너스 매입 금액, 엔트, 상대 참조, 엔트.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기록 중지 꼭 누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단추 연결하겠죠. 삽입에 단추. 위치는 B13. 좌측 상단쯤 셀 포인트 위치하시고 왼쪽 알트키를 이용해서 C14까지의 범위 설정. 매크로 지정 연결 이익 금액이라는 매크로 이름 선택하시고 확인. 텍스트 클릭. I자 모양이 포인트일 때 이익 금액이라는 텍스트 입력. 빠져나올 때 ES시키. 자, 두 번째 셀 스타일 요 부분에 셀 스타일 적용 이거 자, 셀 포인트 이 범위 바깥쪽 이미지 셀을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 매크로의 이름은 셀 스타일 확인 A3부터 F3 영역에 대해서 홈 스타일 셀 스타일 스타일의 이름은 강조색 1 뭐 찾는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강조색 1 끝 개발 도구 탭에 기록 중지 자 도형 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 모서리가 사각형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그리고 B213셀 4등분 좌측 상단점의 셀 포인트 위치 왼쪽 Alt키 누르시고 클릭 드래그 셀 범위에 딱 맞추시고 그리고 텍스트 입력 엔터 쳐서 텍스트 입력 그리고 셀 스타일이라는 텍스트 입력 빠져나갈 때 ES시키 도형 선택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수동으로 매크로 연결 지정 그리고 셀 스타일이라는 매크로 이름 선택 그리고 확인 자 해제하는 건 ES키나 이메일 셀을 클릭해서 빠져나온다. 자 결과 확인은 이익금액 계산 클릭 그 다음에 여기 셀 스타일 채우기 없음 글자 색깔 검정 자동 뭐 해놓으신 다음에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저장 사이사이에 저장 잠깐 여기까지 뭐 매크로 진행이고요. 아 기능은 두 개가 남았습니다. 차트하고 그건 내일 마무리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잠깐 화면 봅니다. 도형의 글자 입력하고 하는 거 뭐 제가 설명드렸죠 방금. 그래서 자 정리할게요. 특정 도형을 하나 삽입하시고 왼쪽 Alt 키를 눌러서 클릭 들어가시면 딱딱 특정 셀 범위에 딱 맞아 들어간다. 텍스트 입력할 때 엔터 쳐서 입력할 거다. 그리고 빠져나올 때 ES 시키라 합니다. 엔터 ES 시키기. 다음 크기 조절하실 때 이게 크기 조절 포인트죠. 이때도 Alt 키를 이용하시면 딱 연럽이나 행 높이에 맞출 수 있다. 그 다음 글자를 이쁘게 꾸미는 거 뭐 잘 알다시피 뭐 여기 글꼴 이름 아니 보셔도 됩니다 이거 뭐 굳이 안 하셔도 글꼴 크기 그 다음에 가로 세로 텍스트 맞춤 여기죠 이거 가로 방향 텍스트 맞춤 세로 방향 텍스트 맞춤 정 가운데 맞추고 싶다 가로 방향 가운데 세로 방향 그 다음에 텍스트 방향이란 거 이거 기억하시고요 뭐 세로 쓰기 텍스트 위로 회전 텍스트 아래로. 여기 원래는 가로 방향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가로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으면 초록 색깔의 설정 값 부분을 한 번 더 클릭하면 해제되어서
기본값인 가로 방향으로 간다. 요거, 까지. 그다음에 사항별 탭이라 그랬죠? 도형이라는 기능에 따르는 사항별 탭의 뭐 도형 스타일. 여기. 이름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도형 스타일. 그다음에 도형 채우기. 특정 색깔로 채우겠다. 그다음에 그림은 없어 넘어갈게요. 그다음 밑에 질감, 표면 처리. 뭐 어떤 걸로 할 것이. 그다음에 윤곽선, 테두리, 테두리, 선. 윤곽선, 테두리, 선 다 같은 표현이고 선 색깔. 그다음에 선 두께. 그다음에 선의 종류를 대시라 그럽니다. 선의 종류 대시. 뭐 마우스 포인터 가이드 되시면 이렇게 둥근 점선, 실선 뭐 이렇게 표시가 나타납니다. 사각점선, 뭐 이런 타선. 뭐 이런. 그다음에 도형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딱 보여드릴게요. 그림자라는 효과. 뭐 이렇게. 그러면 표시가 잘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밑에 갈까요? 그림자 효과. 뭐 그런 정도까지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뭐 여기 있는 내용은 비단 엑셀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번씩은 다 해보신 경험들이 있을 부분이라 따로 뭐 크게 다루진 않을 겁니다. 물론 내일 써먹으려고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